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무려 20%를 받겠다는 계획인데요. 불안한 중동 정세와 경제 여파, 김대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란이 한 척당 30억 원 통행료 받겠다. 이것도 논란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450억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 통이 크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 정도를 받는다는데 기준도 다릅니다. 지금 이란이나 또는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데에 따르는 것은 현재 배의 덩치, 배가 실을 수 있는 총량의 2%, 3%를 받겠다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실은 실제 가치, 예를 들면 금덩이를 실었다든지 반도체를 실었다 이러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통상 지금의 이란이 주장하는 것의 최소 2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 정도의 지금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들어오지 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부담을 하고 경제성은 도저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마지막 어떤 피니싱 블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이란과는 교역하지 마 이런 조처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적이냐 당신 미국 대통령이 해적이냐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 유엔 클로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예. 이란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입 안 했으니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공인되고 있는 룰 이것을 미국이 어긴다. 이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한 이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이 갖겠다고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통제권 장악 시도에 계속해서 이란이 이런 고집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기가 있어를 보여주는 하나의 얼음장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원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도요. 처음에는 이란이 봉쇄를 하니까 아예 바깥쪽에서 오만만에서 역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란의 통행료에 역통행료를 부과하는데 그 통행료가 최대 100배 그리고 뭐 평균 한 20배 정도 엄청난 양을 때려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정말 곡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란을 향해서 어떤 통행료 받지 말라는 그런 소리, 비난의 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지렛대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여차하면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인근에 미군 해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통행료를 안보 비용을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뜻이었으니까 예.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이란이 걷는 그 정도의 통행료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런 정도의 지금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척당 45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정도에 또 대국민 연설을 또 한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이 호르무즈 문제는 MOU를 통해서 이미 이란과 미국 측에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 기자회견을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은 아마도 우리 MOU 협정을 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결국 이란의 핵도 해제 못하고 오히려 이란의 석유 판매만 보장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정으로 이어지느니 아예
파기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자, 예.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군사적 압력, 뭐 이미 벌써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타겟에서 몇 군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면전급, 특히 하르그스이라든지 몇몇 이란의 섬까지 아예 장악을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조야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17일 재헌절에 열릴 예정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 어쨌든 합의 때문에 좀 한숨을 돌렸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파기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또 다시 급등하고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유가 밤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요, $80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하루 상승폭이 최근 6년 만에 최고로 올랐거든요. 예. 이제 완전히 물가는 잡았다. 국제유가는 내릴 걱정만 해도 된다라고 한 지가 불과 엊그제인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축유가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이란 전쟁 동안에 국제 유가를 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예. 위해서 국가 간의 비축유를 많이 풀었는데 그게 거의 고갈 상태거든요. 그런데 2차전으로 가게 되면 이 대목은 국제 유가가 1차전 때보다도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세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행료도 통행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도 이란을 더 세게 때릴 거다 또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미 의회에 군사 행동도 통보를 했습니다. 전쟁 다시 나는 건가요? 예, 바로 그 대목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미국에는 전쟁을 반드시 의회만이 선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다만 하나 예외, 시급한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대통령이 판단해서 전쟁을 할 수 있되 신속하게 의회에 통보하고 60일까지는 계속하고 60일 내에 의회가 표결을 해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거든요. 지난번 2월 28일 날 전쟁 일으킬 때도 똑같이 전쟁 권한법을 발동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사흘 연속으로 때리고 있는데 예. 이 때리기에 앞서서 미국 의회에 우리 전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60일간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간을 보고 이란이 정말 세게 나와? 그러면 지금 어떤 타겟 한두 군데 목표 조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쟁 초기 2월달, 3월달 상황 또는 그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증시 쪽입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증시 최근 보면은 장중에 좀 급락 급등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특히나 V자 그리면서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마감할 때 조금 상승 마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장중에 워낙 진폭이 커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이너스 5%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때 매도 주문이나 매수 주문을 냈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10% 정도 차이, 하루에 500포인트가 지금 오르고 내리거든요. 네. 이것은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기보다는 도박판, 아싸리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투자 행위, 경제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국제 유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주가가 하향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예. 미국이 1% 떨어졌는데 우리는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 과도한 변동성, 이것은 한국 경제의 안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소재인데 예. 이게 가뜩이나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만 레버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 곱하기 2 레버리지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골드만삭스가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네. 한국의 이 레버리지 이거 해소 못하면
한국 증권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꼭 집었거든요. 이 레버리지 정부에서도 지금 여기에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처음에 도입할 때 있었던 혼란보다도 철회할 때 혼란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조심하는데 일단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좀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개미들을 울고 웃게 하는 SK 하이닉스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0만 원, 18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에 지금 미국 상장 이 요인이 컸던 건가요? 미국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상장하는 방법이 대만의 TSMC하고는 좀 달라요. 대만의 TSMC는 있는 주식을 구주 매출이라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K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는 방식, 주식을 더 발행했거든요. 예. 주식을 더 발행하면 그게 공급 폭탄이 돼서 단기간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요인이 1차적으로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레버리지.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조그마한 변동, 바람만 불어도 예를 들어서 진원지에서 1% 바람이 불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100%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자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세력이 반, 또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겠지 하는 세력이 반입니다. 예. 그게 왔다 갔다 할 때 SK가 워낙 출렁거리니까 국제 투자가들은 아예 출렁거리는 주식이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손을 떼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SK 하이닉스에 좀 더 커진 이런 요인들이 저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줬다. SK가 뉴욕 증시 나스닥 상장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인데 지금 현재 SK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이런 변동성 그 롤러코스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버랜드는 가더라도 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일정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롤러코스터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오히려 이탈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해소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출렁거린다.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잖아요. 투자자들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너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장 이것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호재랄까요? 앞으로 무엇이 좀 이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적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7월 30일 날 SK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예. 실적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높아진 실적은 이미 높아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증권시장 속담에 실적은 과거의 성적, 과거의 주가는 실적, 미래의 주가는 앞으로의 예상치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3분기, 4분기가 과연 잘 되느냐 이건데 지금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도체가 계속 잘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가격이 3분기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런 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평소에 이 보고서 봤으면 뭐 주가 한 0.5 정도 조정받다가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숏감마라는 그러니까 증폭되는 그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좀 나쁜 소리만 있으면 그것이 몇 배로 지금 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레버리지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SK는 레버리지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소식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